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2023 시즌 이탈리아 세리에 A 후반기 최대 빅매치라고 할 수 있는 나폴리와 로마의 경기를 앞두고 로마의 감독인 주제 무리뉴 감독이 나폴리전 사전 기자회견에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김민재 선수 이야기를 꺼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대팀 선수에 대한 거의 폭탄 발언급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무리뉴 감독이 토트넘 시절에 김민재 선수를 영입하지 못한 게 나의 토트넘에서의 실패 이유다라고 항변하는 듯한 내용이었습니다. 즉 토트넘 감독 시절 김민재 선수 영입을 직접 추진했다는 것, 실제로 제안과 협상과 대화가 오고 갔다는 것을 인증한 것인데요. 무리뉴 감독이 직접 김민재 선수와 영상통화까지 했다고 공개했습니다. 한준TV에서 김민재 선수의 토트넘 이적설을 전 세계 최초로 보도드린 바가 있었고 그 뒤에 많은 반박 보도와 논란들이 있었는데 무리뉴 감독의 말을 통해서 당시 이적설 대체 어떻게 진행된 것이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 살펴보고요. 또 김민재 선수의 이전 이적설에 대해서 또 다른 관계자의 멘트도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김민재 선수와 관련된 이야기들 지금부터 로마와의 경기를 앞둔 상황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나폴리와 로마의 경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월 30일 이달 마지막 열리는 경기인데요. 새벽 4시 45분에 킥오프합니다. 스팔레티 감독과 무리뉴 감독의 전술 대결, 지략 대결로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이탈리아 세리에 A의 빅매치인데요. 이 경기를 앞두고 많은 국내 매체들 그리고 한준TV 역시 프리뷰에서 김민재 선수를 원했던 무리뉴 감독이 이제 맞대결을 펼치게 된다 이런 헤드라인을 뽑았었어요. 그런 와중에 무리뉴 감독의 경기전 나폴리전 데뷔 회견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탈리아의 이적시장 전문 기자인 파브리치오 로마노까지도 별도로 트위터를 올릴 정도였는데 무리뉴 감독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토트넘에서 일할 때 김민재와 계약하고 싶었다. 그래서 몇 차례 김민재 선수와 페이스타임 영상통화를 했다. 우리의 제안액은 500만 유로였는데 여기서 페네르바체라고 나온 것은 잘못된 거예요. 베이징 고안입니다. 베이징 고안 시절이죠. 무리뉴 감독이 토트넘에 있을 때 김민재 선수는 페네르바체에 있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그 베이징은 1000만 유로를 원했다. 그 토트넘은 그 액수를 맞추지 못했다. 결국엔 이적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라는 것인데 이견을 좁히지 못한 이유는 나는 그 선수를 강하게 원했지만 구단의 가치 평가가 너무 낮았다. 그래서 협상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김민재의 레벨을 봐라. 그는 톱 플레이어다. 최고의 선수다라는 거예요. 내 선수 보는 눈이 바로 이 정도다. 유럽에서 뛰고 있지 않던 선수인데 내가 원했던 선수의 퀄리티가 이 정도니까 내가 원하는 선수만 잘 지원해줬어도 내가 토트넘에서 더 좋은 성적과 더 좋은 성과를 냈을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가 굉장히 짧잖아요. 실제로는 훨씬 더 길게 얘기했고 훨씬 더 무리뉴스럽게 또 토트넘을 비꼬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얘기인지 전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나는 한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른 테마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나폴리와의 경기를 얘기하다가 갑작스럽게 먼저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내가 토트넘 감독을 할 때 그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서 페이스타임으로 만난 적이 있어요. 영상통화를 했다는 것이죠. 원거리니까. 하지만 당시에 토트넘은 나를 도와주지 않았죠. 이 선수의 이적료는 1000만 유로 정도였는데 토트넘은 500만 유로에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700만에서 800만 유로 정도라면 아마 영입이 됐을 텐데 토트넘은 돈을 쓰지 않았죠. 지금이라면 아마 그 돈을 쓸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이 선수와 페이스타임으로 두세 번이나 만났고 선수도 관심이 있었지만 결국 데려오지 못했어요. 지금은 나폴리에서 뛰고 있는 수준 낮은 김민재 선수 이야기입니다. 이게 수준 낮다는 말인 반어법, 비아냥거린 거예요. 토트넘 너네가 봤을 때 500만 유로 이상 쓰고 싶지 않은 수준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그 김민재가 지금 나폴리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지 않느냐. 내 선수 보는 눈을 봐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500만 유로 제안을 했고 베이징은 1000만 유로 원했다는 사이에 무리뉴 감독은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700만, 800만 그 사이 금액에서 조율이 됐을 것이다. 근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들도 있었고 문제들도 있었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한준TV에서 상세하게 시시각각 저희들이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베이징에서 1500만 유로 아니면 안 판다. 사실상 납폴 세일에 가까운 좀 반응을 보이면서 무산됐던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었는데요. 어찌됐거나 토트넘이 김민재 선수를 원한다. 그리고 그 배경에 무리뉴 감독이 직접 김민재를 원하기 때문이다라는 소식을 한준TV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2020년 7월 14일 한준TV의 첫 채널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점, 2달여가 지난 시점이었는데 당시에 저희가 유럽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핵심적인 관계자, 정통한 관계자를 통해서 이제 비밀리에 좀 확인한 소식이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급무살을 타고 있다, 원활하게 되고 있다는 얘기들은 무리뉴 감독도 원하고 토트넘도 영입할 의향이 있는 데다가 손흥민 선수의 사례가 너무나 좋았고 또 무리뉴 감독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도 너무나 만족
만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그 사이에 예상치 못한 많은 변수들이 나오고 또 토트넘이 생각만큼 저희가 생각한 만큼 무리뉴 감독을 지원해주지 못했던 부분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적이 성사되지 못한 결과가 된 것 같은데요.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또 나폴리에서 워낙 김민재 선수가 잘하고 있고 또 나폴리로 간 과정 속에서도 화제가 되다 보니까 이탈리아의 많은 언론들이 또 김민재 선수의 과거 이야기들을 또 확보하고 과거에 김민재 선수와 연관이 있던 이들의 인터뷰를 진행했었어요. 그러다가 이탈리아의 유력한 이적 시장 전문 매체인 투토 메르카토 웹에서도 과거 왓포드의 수석 스카우트, 헤드 스카우트이자 스포츠 디렉터였던 필리포 지랄디와의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왜 이 사람과 인터뷰를 했느냐? 최초로 이제 김민재 선수가 유럽팀의 정식 제안을 받은 게 왓포드였거든요. 그 왓포드의 이야기도 사실은 제가 이제 과거에 스포티비 뉴스에서 이제 축구팀장으로 일할 때 단독 보도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다. 제안이 안 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가고 했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뭐 저는 저 나름대로의 근거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또 반박하는 얘기들이 없진 않았었어요. 뭐 제가 전북현대 단장과도 얘기를 해서 여러 가지 뭐 진행된 얘기들을 보도했지만 그것들의 보도를 조금 폄하하거나 조금 비판하거나 왜곡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지랄디 디렉터의 인터뷰를 보면 오퍼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돼요. 그 당시에 이 지랄디가 전북현대에 500만 유로의 이적료를 제안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영어 통역사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연락해 대화도 나눴다. 그는 단호하고 강한 성격이었고 그는 제가 아주 원하는 선수였지만 당시 그 한국 클럽 전북 현대는 아시아 축구 이적 시장을 지배하고 있던 중국의 베이징 거한 구단과의 협정을 존중하길 원해서 이제 무산이 됐다. 하지만 그 뒤에도 계속 김민재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추적을 했고 지켜봤고 베이징으로 간 뒤에도 영입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가격이 너무 올라서 데려올 수가 없었다. 그가 이탈리아에 정착하고 아주 잘할 거라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폴리 입단 초기의 얘기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저희가 그 당시 이제 한준 TV를 통해서도 아시안컵에 참가 중인 김민재 선수를 와포드에서 설득하고 너무나 원하기 때문에 디렉터가 직접 통화하고 싶어 해서 현지에 있던 그 영어가 가능한 관계자와 통화를 해가지고 설득 과정이 있었다. 거기서 김민재 선수도 프리미어리그 가고 싶은 생각을 얘기하고 했었다. 그런데 여기 나온 대로 그때 베이징 거항과 이제 메디컬 테스트를 남겨놓고 있었고 사인이 안 된 상태이긴 했었는데 어찌됐거나 상당수 거의 합의 단계에 이른 과정이었거든요. 결국에 이제 전북 현대도 그렇고 김민재 선수도 그렇고 베이징과 거의 다 된 계약을 이제 업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부담이 컸고 조건적으로도 베이징이 좋기도 했었고 뭐 구단의 생각도 그렇고 선수 생각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인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거의 딜이 끝난 상태였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딜이 끝났기 때문에 이미 그 사실 모든 게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뒤엎는 것은 사실 이제 신의를 배반한다거나 어떻게 보면 축구계 이적 시장의 상도를 좀 위반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보니까 무산이 됐던 거였어요. 저 역시 그때 당시에 이 단독 보도 이후에 그런 이유로 무산이 됐다라고 이제 소개드린 바가 있었는데 어찌됐거나 당시에 제가 보도한 것도 600만 달러의 이적료라고 했는데 이게 500만 유로예요. 환율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때 보도에 대해서도 뭐 오퍼가 없었다, 뭐 관심만 가졌다, 공식 제안은 없었다라고 했는데 제가 명확하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필리포 지랄디의 사인이 돼 있는 영입 의향서가 같습니다. 다만 그 뒤에 이어져야 되는 공식 오퍼, 이적료와 계약 기한들이 명시된 그런 계약서가 안 왔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가려면 실제로 오고 가고 협상을 하려면 의향서에서 이제 오케이가 되고 협상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그걸 이루고 진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조건까지 얘기를 하면서 필리포 지랄디 디렉터가 김민재 선수와 통화까지 했다는 사실을 이제 저희가 소개해드렸고 또 실제로 그 부분이 지랄디 디렉터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나왔던 부분입니다. 결국엔 토트넘과 연결됐던 부분들 그리고 와포드와 연결됐던 부분들이 가짜뉴스를 전해드린 것도 아니고 부풀린 것도 아니고 사실이었다라는 것들이 실제 관련자들 무리뉴 감독 그리고 지랄디 전 와포드 디렉터의 입을 통해서 나왔다라는 점 이 사항들을 좀 소개해드리고요. 김민재 선수는 그 당시 이제 러시아 월드컵을 부상으로 참가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와포드라는 프리미어리그에 있던 당시 팀의 오퍼를 받고 큰 조건을 받을 정도로 잠재력을 이미 인정받고 축구를 좀 볼 줄 아는 정말 선수 보는 눈이 있는 사람들은 인정하던 선수고 지금 뭐 이제 베이징에서 뛸 때도 유럽에서 안 왔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뉴 같은 명감독이 이 선수를 영입하려고 했을 정도로 이제 잠재력이 있던 선수인데 이제는 나폴리에서 4,800만 유로로 명시된 바이아웃 금액조차도 싸다.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충분히 낼 수 있는 금액이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5천만 유로가 싼 값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의 선수가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나폴리와 로마의 경기 역시 무리뉴 감독과 김민재 선수가 이제 다시 한번 경기를 펼치는 맞대결을 펼치는 그런 것들도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민재 선수는 후스코어드닷컴을 비롯한 많은 뭐 유럽의 매체들, 이탈리아의 매체들이 뭐 예상하는 선발 출전 선수입니다. 로마는 최근에 다시 경기력을 끌어올린 타미 아브라함이라든지 또 아르헨티나 대표 미드필더인 디발라라든지 또 로마의 이선의 핵심인 주장인 펠레그린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총출동을 하고 전반기 대결 때보다도 더 좋은 전력으로 경기에 임하고요. 나폴리 역시 최정예 멤버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김민재
선수도 자신의 주전 센터백 파트너인 라흐마니와 호흡을 맞추게 되는데요. 전반기 대결 당시에는 나폴리도 라흐마니가 이제 부상으로 빠지면서 김민재 선수가 브라질 수비수 제주스와 호흡을 맞추면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타미 아브라함도 잘 막아냈고 차니올로라든지 많은 그 로마의 공격수들을 거의 철통 봉쇄하면서 무실점 승리를 이끌었어요. 당시에 이제 현지 평가도 굉장히 좋았는데 다만 이때 로마가 디발라가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홈에서 경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점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번 경기는 어떻게 진행될지 굉장히 이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양 팀의 역대 전적을 살펴보면 일단 무리뉴 감독은 이번 경기 굉장히 의지가 강할 것 같아요. 본인의 60번째 생일을 최근 맞이하기도 했었고 무엇보다 로마에 부임한 이후 현재까지 나폴리를 상대로 이겨본 적이 없어요. 지난 2021-2022 시즌에는 두 번 모두 비겼었고 또 올 시즌에는 홈에서 패배를 당했으니까 이번 경기 꼭 이기고 싶은 의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양 팀의 최근 상황을 보자면 나폴리의 우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 시즌이죠. 전반기 총 19경기를 이제 치르면서 반환점을 돌고 처음으로 이제 두 번째 경기를 로마와 치르게 되는데 후반기 첫 경기인데요. 나폴리가 16승 2무 1패로 승점 50점 압도적인 선두예요. 로마가 6위로 쳐져 있지만 2위권과 승점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6위거든요. 승점 37점인데 나폴리와 승점 차이가 무려 13점이잖아요. 여기서 이겨야 아마 승점 40점이 되면서 승점 차이를 10점으로 좁힐 수도 있고 조금이나마 우승 가시권에 갈 수 있는 상황이다. 크게 밀리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의 성적을 살펴보면 5경기에서 로마가 4승 1무로 굉장히 성적이 좋고 또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 3연승 과정에는 또 피오렌티나와의 홈 경기도 있고 또 스페치아 원정도 있고 또 코파 이탈리아 경기도 로테이션을 하면서 승리했고 지난 시즌 우승팀인 AC 밀란과 원정 경기도 비기면서 굉장히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거든요. 반면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이제 인테르 밀란을 상대로 처음 리그 경기 패배를 당하기도 했고 또 크레모네세와의 코파 이탈리아 경기에서 조기 탈락을 승부차기로 하면서 조금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지난 라운드 살레르니타나전 승리를 하면서 여전히 선두 자리를 공고히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기가 어떻게 보면 나폴리의 후반기 우승 굳히기에 가장 큰 고비가 될 수 있는데 김민재 선수의 활약 그리고 무리뉴 감독이 본인이 원했고 그만큼 잘 분석하고 알고 있을 김민재 선수가 지키는 수비를 어떻게 공략할지를 지켜보는 게 경기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후스코드닷컴은 이번 경기 그렇다고 하더라도 홈에서 경기하고 객관적인 전력이 앞서는 나폴리의 2대1 승리를 전망하고 있는데요. 김민재 선수가 로마의 공격을 디발라가 돌아왔기 때문에 무실점으로 막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전망 속에서도 김민재 선수가 철통 수비를 또 한 번 보이면서 무리뉴 감독이 60세 생일 기념 경기를 좀 망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인데요. 지금 전 세계 유럽의 주요 스포츠 베팅 업체 18개의 평균 배당률을 보더라도 나폴리의 승리가 압도적으로 점쳐지고 있어요. 나폴리 승리가 1.77배, 무승부 3.67배, 그리고 로마의 승리가 4.70배일 정도로 굉장히 이제 나폴리 쪽으로 기울고 있지만 이런 빅매치의 특성상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다. 무엇보다 무리뉴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나폴리를 한 번도 못 이겼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시즌 두 번 모두 비겼고 전반기 결과도 한 골 차였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박빙의 승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무리뉴 감독이 김민재 선수를 정말 원했고 손흥민 선수와 함께한 이후 한국 선수들에 대한 호감이 굉장히 커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럼 무리뉴 감독과 김민재 선수가 한 번 또 사제의 연을 선수와 감독의 인연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좀 궁금해지는 부분인데요. 김민재 선수가 사실 나폴리에서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고 정말 좋은 시간 보내고 있지만 바이아웃 조항을 삽입한 것 자체가 이적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이 바이아웃 조항이 해외 클럽을 대상으로만 오는 7월 1일부터 15일까지 발동이 되잖아요. 그 가격이 4,800만 유로인데 프리미어리그 팀만 거의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김민재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이적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강하게 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무리뉴 감독은 이미 맨유 감독을 했었고 다시 맨유 감독이 될 일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근의 상황을 봤을 때는 둘이 감독과 선수로 함께하는 일은 쉽지가 않다. 무리뉴 감독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첼시도 이끌었었고 토트넘도 이끌었었고 다른 팀을 이끌 가능성은 지금으로서 크지 않지 않느냐. 물론 어떤 프리미어리그 팀이든지 뉴캐슬이 또 다시 또 뉴캐슬이 많은 투자를 받으면서 무리뉴 감독과 연결됐던 일이 있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김민재 선수를 노리는 팀이 맨유나 리버풀 이런 그 팀들과 연관이 되고 있다 보니까 무리뉴 감독이 현재는 그래도 예전에 한참 좋았을 때보다 조금은 이제 경력이 좀 하락세에 있는 상태잖아요. 로마 이후에는 포르투갈 대표팀을 맡을 것이다, 브라질 대표팀을 맡을 것이다, 이런 대표팀을 해서 마지막 감독 경력에 이제 황혼기를 보낼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함께 인연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둘이 아마도 이번 경기, 무리뉴 감독이 또 경기 전 회견에서 구체적으로 언급까지 했기 때문에 또 이제 인사도 나누고 얘기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 있지 않을까도 기대가 됩니다. 나폴리와 로마의 경기, 과연 어떻게 펼쳐질지, 김민재 선수의 활약은 어떨지도 한준TV에서 총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준TV의 이적설 분석과 독점 정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